이 노래는 꼭 들어봐야 해. 정동원의 입대 전 마지막 신곡을 듣고 영탁이 보인 충격적인 반응. 새벽 1시 17분. 서울의 한 녹음실 복도는 유난히 차가웠다. 형광등 불빛이 바닥에 길게 번지고 방음문 틈새로 새어나오는 피아노 한 음이 공기 중에 떨렸다. 누구도 크게 말하지 않았다. 누군가는 컵라면 뚜껑을 조심스레 덮었고 누군가는 핸드폰 진동을 끄기 위해 화면을 급히 눌렀다. 그날의 분위기는 이상할 만큼 예고편 같았다. 마치 무대 위가 아니라 무대 뒤에서 진짜 이야기가 시작될 것 같은 예감. 그리고 그 방음문 너머 정동원의 마지막 신곡이라 불리는 파일이 처음 재생되었다. 1. 재생 버튼을 누르는 손이 떨렸다. 곡 제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파일명은 단순했다. 파이널 밑줄 가이드 밑줄 03. 그런데 그 단순한 글자들 때문에 더 숨이 막혔다. 파이널이라는 단어는 사람 마음을 이상하게 만든다. 마지막이라고 쓰여 있는 것만으로도 아직 끝나지 않은 것까지 끝나버린 것처럼 느껴지니까. 영탁은 그 파일을 받은 순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이어폰을 귀에 꽂고 한 발 물러나 벽에 어깨를 기대었다. 그 표정은 긴장이라기보다 확인에 가까웠다. 누군가가 오래 숨겨온 편지를 지금 열어보려는 사람처럼. 재생. 첫 소절은 믿기 힘들 만큼 담백했다. 화려한 드럼도 과한 스트링도 없다. 오히려 텅 빈 밤길처럼 조용했다. 그런데 그 조용함이 더 위험했다. 조용할수록 한음이 사람의 속을 더 깊이 파고드니까. 정동원의 목소리는 잘 부르겠다가 아니라 버티겠다에 가깝게 들렸다. 숨을 고르고 다시 고르고 그 사이사이에 어떤 감정이 얇은 유리처럼 끼어 있었다. 금방이라도 깨질 것 같은데 이상하게도 끝까지 깨지지 않는 유리. 영탁의 눈썹이 아주 미세하게 올라갔다. 그리고 30초가 지나기도 전에 그는 이어폰을 뽑았다. 잠깐만. 그 한마디가 복도를 얼려버렸다. 스태프들이 동시에 고개를 들었다. 누군가는 문제가 있나? 싶은 얼굴. 누군가는 혹시 너무 좋아서? 싶은 얼굴. 영탁은 이어폰을 손에 쥔 채 다시 방음문을 바라봤다. 마치 그 안에 노래가 아니라 사람이 서 있는 것처럼. 이거 지금 누구한테 들려준 거야? 이 충격일. 이 노래는 노래가 아니야. 영탁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낮을수록 무섭다. 그는 다시 이어폰을 꽂지 않았다. 대신 파일을 스피커로 틀자고 했다. 복도 끝 작은 회의실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회의실 창밖에는 겨울비가 유리처럼 흘렀다. 도시의 불빛이 젖은 도로에 번지며 마치 눈물 자국처럼 길게 늘어졌다. 스피커로 흘러나온 정동원의 목소리는 이어폰보다 더 적나라했다. 가까워질수록 더 숨을 막히게 하는 목소리. 마이크가 잡아낸 작은 떨림, 입술이 닿는 소리, 숨을 삼키는 소리까지. 영탁은 끝까지 듣지 못했다. 1절 후반, 그가 손을 들어 음악을 멈췄다. 이건 노래가 아니야. 회의실에 정적이 내려앉았다. 누군가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형, 그럼 뭐예요? 영탁은 한참을 말이 없다가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톡톡 두드렸다. 그 리듬이 마치 심장 박동 같았다. 이건 마지막 인사야. 그 순간 사람들은 알아차렸다. 이 노래가 왜 이렇게 조용한지, 왜 이렇게 담백한지, 화려한 장식이 없어서가 아니라 말을 아껴야 하는 순간이기 때문이었다. 마지막 인사는 긴 문장이 아니다. 짧아야 한다. 그래야 남는다. 3. 충격 2. 가사 한 줄이 영탁을 무너뜨렸다. 노래는 다시 재생되었다. 이번에는 영탁이 아무 말 없이 끝까지 듣자고 했다. 후렴으로 들어가는 지점. 정동원의 목소리가 살짝 올라갔다. 마치 괜찮다고 말하려다. 결국 괜찮지 않다고 솔직해지는 사람처럼. 그리고 문제의 한 줄이 나왔다. 나를 기다리지 말아줘. 하지만 잊지는 말아줘. 그 한 줄이 회의실을 찢었다. 영탁의 손이 멈췄다. 눈동자가 흔들렸다. 정말 믿기 어려울 만큼 빠르게. 그의 표정이 선배에서 한 사람으로
으로 바뀌었다. 그는 마치 누군가에게 들키고 싶지 않은 감정을 들킨 사람처럼 입술을 꽉 깨물었다. 이 가사, 동원이한테 누가 썼어? 그 질문은 의심이 아니라 확인이었다. 스태프 중 한 사람이 작게 말했다. 정동원 씨가 초안을 직접 썼대요. 새벽에 혼자. 영탁이 웃지도 울지도 못하는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더니 갑자기 의자를 뒤로 밀고 일어섰다. 회의실 문을 열고 복도로 나가 한참을 걸었다. 발걸음이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았다. 딱 참으려고 걷는 속도였다. 몇 분 후 그는 돌아왔다. 눈가가 조금 붉었다. 그렇다고 눈물이 떨어진 건 아니었다. 대신 목소리가 달라졌다. 마치 결심한 사람처럼. 이 노래 세상에 그냥 내면 안 돼. 4. 충격 3. 영탁이 요구한 단 하나의 조건. 스태프들이 술렁였다. 세상에 내면 안 된다는 말은 금지라기보다 더 큰 준비가 필요하다는 뜻이었다. 영탁은 단호했다. 이 노래는 컴백이 아니라 기록이야. 기록은 대충 올리면 안 돼. 사람 인생을 넣어버린 노래잖아. 그는 테이블 위 메모지에 무언가를 적었다. 그리고 그 메모지를 모두에게 보여줬다. 라이브 원테이크. 편집 최소. 무대 조명은 따뜻한 흰색만. 관객 함성. 일부러 크게 넣지 말 것. 마지막 줄이 특히 섬뜩했다. 끝날 때 침묵을 남길 것. 스태프가 당황해서 물었다. 형, 침묵을 남기면 방송이? 영탁은 고개를 저었다. 침묵이야말로 사람들이 진짜로 듣는 시간이야. 그 말이 끝나자 회의실 안 공기가 바뀌었다. 갑자기 모두가 이 노래를 콘텐츠가 아니라 사건으로 보기 시작했다. 조회수가 아니라 기억으로. 5. 반전. 정동원은 이미 다른 버전을 숨겨놨다. 그런데 그때였다. 한 스태프가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다. 근데 형, 사실 파일이 하나 더 있어요. 뭐? 스태프는 노트북을 열어 폴더를 보여줬다. 그 안에는 방금 들은 버전 말고 또 하나의 파일이 있었다. 파이널 밑줄 라이브 밑줄 숨김. 영탁의 눈빛이 변했다. 그는 조용히 마우스를 잡고 클릭했다. 재생. 이번 버전은 더 거칠었다. 더 숨이 찼고 더 흔들렸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게 더 아팠다. 마치 꾸미지 않은 진심이 그대로 찍힌 영상처럼. 그리고 마지막 노래가 끝나기 직전 정동원의 목소리가 가사도 멜로디도 아닌 아주 짧은 속삭임으로 남았다. 형, 고마워요. 회의실 안 누군가가 숨을 들이마셨다. 영탁은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떴다. 그 표정은 충격이라기보다 무너짐이었다. 단단하게 쌓아올린 마음의 벽이 조용히 무너지는 얼굴. 그는 낮게 말했다. 이거 동원이 혼자 남겨둔 거네. 6. 영탁의 충격적인 반응은 분노가 아니라 선언이었다. 영탁은 휴대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다. 수화기 너머로 네, 형 하는 목소리가 들렸다. 영탁은 단도직입이었다. 오늘부터 이 노래 내가 책임질게. 형, 무슨 동원이 입대 전 마지막 신곡이란 말 함부로 쓰지 마. 마지막이라고 말하는 순간 사람들은 듣기 전에 울어버려. 난 울기 전에 들었으면 좋겠어.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마치 기자회견처럼 또렷하게 덧붙였다. 이 노래는 꼭 들어봐야 해. 그리고 듣고 나면 너희도 알 거야. 정동원이 왜 지금 이 노래를 꺼냈는지. 전화를 끄는 영탁은 회의실의 모든 사람을 한 번씩 바라봤다. 그 눈빛은 부탁이 아니라 명령이었다. 유출 막아. 대신 제대로 준비해. 이 노래를 가볍게 소비하게 만들면 우리 모두 평생 후회해.